이번에 이제 합의 구조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쉬울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으면 좋겠네. 자, 볼게요. 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구조를 이제 해석을 해볼 텐데, 자, 우리가 AN이라는 녀석을 이제 그냥 등차 수열이다라고 놓게 되면은, 자, 보통 나타내는 게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나타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시그마로서 한번 표현을 해버리면, 자, 1부터 n까지 AK요. 요 녀석을 일단은 구하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자, 이거에 대한 공식은 일단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 게 2분의 n에다가 A1 더하기 AN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전개를 했을 때, 자, 2분의 n하고 2A1에다가 플러스에 n-1 d가 됩니다. 여기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알고 계실 거야. 자, 물론 이 녀석을 조금 더 이쁘게 정리를 하게 된다면 이제 n에 대한 2차식을 얻어낼 수 있고, 이 녀석은 상수항이 없는 걸로 등장하는 거 맞죠? 그쵸? 근데 그 녀석은 우리가 세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 강좌에서는요, 제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에 집중하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걸 맨 처음 이제 유도해낼 때 바로 이 공식을 유도해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공식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것들의 각각의 항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활용도가 단순히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아니라 그 활용도가 굉장히 넓어지거든.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좀 학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쌤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쓰면서 일단은 하나하나 얘기를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n에다가 자, A1하고 플러스 AN이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일단 n이 뭘 의미하고 A1이 뭘 의미하고 AN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볼 텐데, 자, 이 n이라고 하는 녀석은 얘들아 그냥 단순히 n이 여기 나오는 n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셔야 할 거냐면 더하는 항의 개수가 된다라는 거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뒤에서 나온 이 A1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더하는 항들의 첫 항이야. 더하는 항들의 첫 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N이라는 녀석은 얘가 더하는 항들의 마지막 항이 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 굳이 여기까지 알아야 되나요? 네, 아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잘 봐. 우리한테 굳이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구하라고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A3부터 시작해서 A4 해서 가다가 어디까지냐면 A의 15까지 구하라고 했다라고 한번 쳐보자.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보시게 되면요, 자, A에는 등차 수열이다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이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바로 공식 적용이 힘들단 말이지, 그치? 자, 근데 쌤이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자, 2분의 더하는 항의 개수는 13개가 나오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더하는 항의 첫 번째 항이 뭐야? A3이지, 그치? 그 다음에 더하는 항의 마지막 항은 뭐예요? A15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첫 항부터의 합도 아닌데 공식 적용하는 게 가능해질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일단은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인데, 자, 뭐냐면 이 A1 더하기 AN이라는 녀석을 한번 볼래? 자, A1 더하기 AN이래. 자, 그러면 항들 두 개의 합이야. 항들 두 개의 합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뭐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냐면 등차 중앙 구조를 떠올릴 수가 있어야 돼요. 등차 중앙 구조를 떠올릴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원래 이 녀석은 항들 사이의 합의 관계였지만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항에 대한 스토리로 바꿔서 이제 합을 계산할 수 있다, 또는 합을 이용할 수 있다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등차 중앙의 구조라고 했는데 구조만 그런 거지 이게 완벽하게 등차 중앙을 이용하는 건 아니지, 그치?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뭘 할 거냐면 등차 중앙의 일반화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거거든요.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뭐냐면, 자, 이 녀석은 등차 중앙의 일반화라고 해볼게. 자, 일반화고요.
문자가 조금 많이 나올 거야. 자, A에 K 플러스 A에 L이 있고요. 자, 이 녀석은요. A에 M 플러스 A에 N이 됩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텐데, 자, 그러면 K와 L 사이의 관계는 뭐냐면 K 더하기 L이 뭐가 됩니다? M 플러스 N이 됩니다. 이 관계식만 만족하시면 될 거야. 오케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A3 더하기 A에 15가 있다라고 쳐보자. 위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가볼게.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뭐가 될 수도 있냐면 3하고 15 더하면 18이지. 그치? 자, 그래서 얘는 A4 더하기 뭐가 될 수 있습니다? A에 14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왜? 둘이 더하면 18, 둘이 더하면 18 똑같잖아. 그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5 더하기 A에 13이 돼도 마찬가지란 얘기지. 그치? 그러면 지금 A3 더하기 A15를 내가 이렇게 두 가지로 보여줬는데, 자, 근데 이 녀석이 우리가 쭉쭉쭉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예상이 가능하실 텐데, 자, 이 녀석이 결국에는 뭐랑 똑같아지는 거야? 2에 A에 9가 됩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왜? A9 더하기 A9, 9 더하기 9는 18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결국에 이 녀석은 뭐랑 똑같아질 거냐면 13 곱하기 A9가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합에 대한 얘기를 일반항에 대한 스토리로 바꿀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얘 또한 이제 단순히 마구잡이로 계산을 통해서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보면서 할 거고요. 그리고 합의 구조를 이용하는 이제 문제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두 가지의 좀 비슷한 점이 있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미지수가 되게 많아요. 미지수가 되게 많고, 미지수가 많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계산으로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질 거란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더 심각한데 조건이 여러분들한테 미지수의 개수보다 조건이 더 적은 경우도 있어. 그 말은 무슨 얘기야? 미지수를 정확하게 얻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뭔가 다른 접근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거든. 자, 이 두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특히 이제 구조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기에 적합한 문제들인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좀 풀러 가볼 거고요. 자,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죠. 자, 뭐냐면 공차가 지금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AN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녀석들을, 이 결과를, 이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되게 의아해야 되거든. 자, 이유는 뭐냐면 지금 조건이 몇 개밖에 안 줘졌어? 공차 하나밖에 안 줘졌죠. 그쵸?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일반항을 구할 수가 없다란 얘기야. 그치? 그럼 일반항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합을 구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겠지. 그치? 자, 그 말은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된다라 그랬어.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얘를 1번이라고 할 거고, 자, 이 녀석을 2번식이라고 할 거거든. 자, 그러면 자, 1번식을 한번 봐봐, 얘들아. 자, 1번식은 등차 수열을 AN-라는 등차 수열을 11번째 항에서 20번째 항까지 더하래. 자, 그러면 고민하지 말자고 우리. 자, 등차 수열이자 어찌됐든 자, 2분의 자, 더하는 항의 개수가 몇 개야? 11부터 20까지 갈 테니까 항의 개수는 10개가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면서 더하는 항의 첫 항이라고 한다면 n에다가 11을 집어넣었을 테니까 자, A에 10이 나올 거고요. 자, 더하기 마지막 항은 n에다가 20 집어넣어버리게 되면 a에 19요. 요렇게 우리가 구하실 수 있겠지. 그치? 자, 일단 여기서 스탑을 한번 해볼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보시면 자, 이 녀석은 얘도 등차수열이니까 마찬가지로 자, 2분의 라고 나올 거고, 자, 항의 개수는 10개. 자, 그 다음에 더하는 항의 첫 항은 n에다 1 집어넣으시면 A2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더하는 항의 마지막 항은 A의 1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자,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는 건데 뭐 요 정도 약분은 그냥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 자, 여기가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거를 빼버리시게 되면요. 자, 5로 묶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자, 따라서 얘는 A10 더하기 A19에다가 빼기 A2하고요. 빼기 A의 1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일반항을 쓰는 게 나쁘지는 않거든? 나쁘지는 않은데, 자, 이거 한번 볼래? 자, A10에서 A2를 뺐대. 그치? 자, A10에서 A2를 뺐대. 그러면 A2에서 A10이 되기 위해서는 공차가 몇 번 더해줘야 돼요?
8번 더해줘야 되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래서 결국 A10에서 A를 뺐다라는 녀석은 얘는 8D가 되겠습니다. 그쵸? 공차가 8개만큼의 차이가 있겠습니다고요. 자, 마찬가지로 A19에서 A11을 빼게 되면 얘 또한 공차가 8개만큼의 차이가 있으니까 8D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따라서 이 녀석은 5 곱하기 16D가 나오는 거 맞지? 그치?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D가 뭐라 그랬어? 공차가 4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4를 집어넣으시게 되면요. 320이라는 거를 값을 간단하게 구해내실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학생들이 계산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조금 이제 당황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제가 1번 문제로 한번 집어넣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하려면요. 자, 세 번째 항이 40이라고 주어져 있대요. 이것 조금 의아하지, 그치? 자, 세 번째 항이 40이라고 주어져 있대. 자, 그러면서 자, n항까지,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요. 자, 4 이상의 자연수 k에 대해서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k 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가족건을 한번 볼게요. 가족건을 보시게 되면요. 자, 이 녀석은 항들 2개의 합이지? 항들 2개의 합이야. 그럼 우리 뭐 생각해야 돼? 등차 중앙을 생각을 해야 돼.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등차 수열의 구조적 핵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등차 중앙이라 그랬어. 그치? 자, 그러면 자, 등차 중앙을 통해서 얘는 2의 A의 K-2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거. 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얘가 마이너스 24 얻어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A의 K-2는 몇이 될 거다?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조건을 일단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시게 되면 자, SK라고 했거든? SK가 K제곱이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내가 그냥 SK 한번 이렇게 써볼게. SK는 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더하는 항의 개수는 K일 거고, 자, 그래서 A1 더하기 A의 K가 몇이 됩니다? 얘가 K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 KK 한번 날리고 볼까? 자, 이렇게 날려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A1 더하기 AK를 구해야 되거든? 자, 근데 얘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지금 만약에 일반항으로 이 문제를 푼다라고 하잖아? 그럼 첫 번째 항, 공차, 그리고 뭘 구해야 돼? K를 구해야 돼. 미지수가 3개나 된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러면 계산으로 문제를 풀 때는 식이 당연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자, 그러면 구조로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자, 내가 아까 얘가 뭐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차 중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라 그랬지. 그치? 자, 그럼 볼래? 1하고 K하고 더하면 몇이야? K 플러스 1이지. 그치? 자, 근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항들이 A3하고 그 다음에 K-가 주어졌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3하고 K- 더하면 몇이야? K 플러스 1. 똑같네.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구하실 때요. 그냥 2분의 1에다가 A1 더하기 AK를 바꾸어서 뭘로 하셔도 된다? A3 더하기 A의 K-2로 해도 되겠더란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둘 다 값을 알고 있으니까 자, 계산해버리시면 42에서 12 빼니까 몇이에요? 30이 나올 거고, 자, 따라서 K 값은 그냥 얘는 15가 될 거고, 자, 따라서 K가 몇이 되겠습니다? 얘가 15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으로 하게 되면 미지수가 3개나 되니까 조금 복잡할 텐데, 자, 우리가 구조적 해석, 등차 중앙의 구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가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랑 조금 이제 흡사하거든요. 자, 그래서 2번 문제를 공부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하시면은요, 문제를 잘 풀실 수 있을 텐데, 자, 문제는 자, S4가 4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조건 2개가 주어졌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K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근데 이 문제를 일단 학생들한테 풀라고 하면 얘들아 어떤 이제 그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선생님 여기 SK 있고요. 여기 SK 있으니까 둘이 연립이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친구들도 있거든. 근데 그거는 조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뭐냐면 S4가 40이라는 게 주어졌지. 그치? 자, 그러면 나는 이 녀석을 한번 풀어서 써볼 거야. 이렇게.
더하기 A3 더하기 A4가 몇이 되겠습니다? 4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볼 거거든. 자, 근데 풀어쓰는 이유가 뭐겠어? 자, 구조적 해석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합에 대한 스토리를 일반항에 대한 스토리로 바꿔서 해석을 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바꿔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족권을 또 보니까 SK에서 SK-4가 160이래.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K-4항까지의 합을 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남는 게 뭐가 될 거냐면 일단 AK-4까지는 빠질 거고요. 따라서 AK-3 더하기 A의 K-2 더하기 A의 K-1 더하기 AK가 몇이 되겠습니다? 16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 앞서서 봤던 이번 문제하고 좀 비슷한 조건이거든. 자, 선생님 이것도 그냥 그대로 써볼게. 자, 2분의 K에다가 자, A1에다가 더하기 AK가 몇이 됩니다? 얘가 525가 됩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미지수는 3개야. 그러면서 K까지 등장을 했고 미지수가 3개고요. 조건이 3개가 등장을 했으니까 계산을 할 수 있는 건 맞아. 근데 이번에서 마찬가지로 대단히 복잡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또 우리가 구조를 좀 보기 위해서 식을 잘 한번 쳐다보자고. 자, 보면 지금 A라고 AK거든? 그럼 얘들아 지금 A라고 AK를 더하게 되면은 이 녀석이 나오는 거겠지. 그치? 그런데 또 볼게. 여기 A에 2가 있거든? 그치? 자, 그럼 A2하고 뭐하고? A에 K-1이라고 더하시게 되면 얘네 둘이 더해도 K 플러스를 되지.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것도 똑같게 돼. 마찬가지. A3, A, K-2. 자, 그 다음에 A4, 그 다음에 A에 K-4.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결국 이런 얘기거든? 얘네 둘을 더했다라고 하잖아? 얘네 둘을 더했다라고 하면 A1 더하기 AK가 몇 번 더해진 거야? 4번 더해진 거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아, 그래서 A1 더하기 AK를 몇 번 더한 거? 4번 더한 게 몇이겠습니다? 200이겠습니다. 맞죠? 자, 따라서 A1 더하기 AK는 몇이 됩니다? 얘가 50이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 50을 집어넣으시게 되면 25가 나올 테니까 자, K가 몇이 될 거다? 21이 될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구조적 해석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등차 중앙하고 그 다음에 그 공식에 대한 각 항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